안녕하세요. 과연 강석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기존 의료법에서 불가능했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한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방사선 장비를 제외하면 한의원에는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어서 장비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협신문과 과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내용이 한 세트인데 서영석 의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내용을 의협신문에 싣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 따로 올렸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2020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당시에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허용하는 의도를 감췄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의사에게 허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우 수상하죠. 그리고 의협신문 칼럼에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목적을 드러내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는데 여기에 또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판결 내용을 사기친 것과 똑같은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은근슬쩍 동료 국회의원들을 속이려고 했었고 이번에는 한의사들 거짓말과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다른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한의사들 앞잡이가 돼서 동료를 속이는 걸까요? 한의사협회가 제 칼럼에 반응을 해서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사기쳤구나 하게 될까봐 반박한 것처럼 속이거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물타기 하려는 수작입니다. 내용이 참 한심하고 부끄러워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지적한 이번 개정 이유에서 판결 내용을 사기친 부분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사건에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무죄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판사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자격이 있다고 본 게 아니고 이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고 골밀도 수치를 참고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동으로 제시되는 성장 추정치만 참고했다고 주장한 걸 인정해줘서 방사선 영상 진단이나 현대의학적 진단을 한 적이 없으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이 장비가 자동으로 성장 추정치를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된 기능이 아닌 사이비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의협 성명서를 볼까요? 양의계, 친양방단체,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편회로 국민 기만하는 행위 즉각 멈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국회를 속였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양의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소한 저설량 장치라서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저설량이든 아니든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한의사들과 서영석 의원이 사기쳤다고 하는 부분은 저설량 장치 어쩌고 하는 부분이 아니죠. 이 기기는 애초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저설량 기기라서 애초에 그건 쟁점이 아닙니다. 팩트는 한의사가 방사선 영상 진단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해서 무죄가 됐는데 한의사들이 방사선 영상 진단을 해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사기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이나 반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건데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이 반박했나 보다 아니면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양쪽 의견이 다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넘어가게 만들려는 작전입니다. 한의사들이 이런 짓 참 많이 합니다. 좀 더 볼까요? 특히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양의계의 법리 해석과 논리를 깨트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칼럼에 넣을 걸 그랬나 봅니다. 초음파 무죄 한의사는 의사처럼 초음파 진단을 해도 된다고 무죄받은 게 아니죠. 이 한의사는 자궁내막 증식증 환자에게 2년 동안 68번 초음파로 자궁을 진찰했지만 자궁내막암 2기로 진행될 때까지 몰라봤습니다.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해서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이 환자는 한의사 말만 믿고 산부인과 안 다니다가 오랜만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암 의심된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암 진단받았습니다. 이 한의사는 2015년에 환자한테 1,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때는 또 임신에 관하여만 진료의 위임을 받았다고 자궁내막 증식증은 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말장난하지 말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형사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을 한 게 아니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 자궁질환, 석가 내지 장담으로 변증하였다. 이렇게 한방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의 변명을 인정해 준 겁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해서 환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방 진단을 했지만 환자한테 용어가 생소하니까 현대의학 용어를 썼을 수 있다면서 한방 진단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가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방식으로 초음파 진단을 했다고 인정했으면 대법관들이 아무리 미쳤어도 68번 진단하면서 암 2기가 되도록 몰라본 한의사에게 잘했다고 무죄를 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의협 성명서를 보면 한의사들도 영상의학 배운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의사들은 의대에서 최고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교수한테 배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의대는 임상 실습을 1872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병원 각 과의 온갖 환자를 대학병원 교수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상 진단을 밥 먹듯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한의사들은 한방병원에서 대수롭지 않은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걸 실습하는데 맥 짚고 혀 내밀어 보세요 하면서 혀 색깔 보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초음파도 이거 이번 달 기사인데 대전 한의대 학생들이 초음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실습 교육이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초음파를 동아리에서 배우니까 68번을 봐도 암이 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한의사들이 자기들도 다 배운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학병원 환자들 통해서 경험을 쌓는 의대생들과 비교하면 어린애들 병원놀이 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당위성이라고 주장하는 KCD,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이것도 잠깐 봅시다. 원래 의사들이 쓰는 세계 공통의 코드와 한의사들이 쓰는 분류 코드는 별도로 있었는데 2009년에 합쳤습니다. 한의사들은 이 코드를 합쳤으니까 거기에 있는 진단을 다 할 권한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나 검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합치긴 했지만 한방 코드 중에 어디에도 끼워 넣기 애매한 코드는 이렇게 U 코드에 남겨뒀습니다. 이런 한방 진단 코드가 통합됐다고 해서 의사들이 한방 의료기기 사용하고 한방 진단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하라고 나눠놨는데 의사가 사상체질 진단이나 여기 나온 이상한 한방 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죠. 하여튼 한방사 놈들은 숨쉬는 소리도 사기가 아닌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사기치는 한의사들, 그리고 무슨 내막이 있는 건지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서영석 의원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속이려는 놈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골밀도 진단기로 사이비 진단이나 하고 초음파로 오진이나 하는 한방사들, 양심 없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없는 게 더 나은 존재인데 의료법에서 한의사를 없애주는 개정안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